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춤 한번 춰봅시다. 네,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춤 좀 춰주세요. 0번 누르면 되죠, 키보드. 네, 그러면 2회차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스크린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처음부터 퀴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차시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안 돼서 퀴즈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OX 퀴즈는 저번 시간 거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맞춰주세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자, 복합 매체의 특징은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복합 매체의 특징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이래요. 맞나요? 진짜? 맞아요? 아니죠.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다음. 어휘는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어휘는 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아요. 두 분 너무 잘하시는데? 잠깐만 또. 자, 이번에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다. 맞나요? 우리는 타고 다니는 버스가? No, 맞아요. 대올님 맞아요. No, no, no. 와, 이 두 분 너무 잘해요. 무민이님, 그러니까 은주님하고 권경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메타버스에서는 다른 아바타를 마구 찌르고 다녀도 된다. 되나요? 메타버스에서는 다른 아바타를 마구 찌르고 다녀도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아, 근데 두 분 너무 잘하시는데? 그 다음.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춤을 출 수도 있다. 와,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실 것 같네. 맞아요, 맞아요. 권경희님 맞아요. 맞습니다. 아, 두 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점프하는 키보드는 X키이다. 점프는 X키일까요? 이 안에서. 맞아요. X예요. 아, 두 분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메타버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매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8, 7, 6, 5, 4, 3, 2, 1. 와, 맞췄습니다. 두 분 다 맞았어요. 자, 그리고 시청각이란 말은 보기, 듣기를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올님 밖에서도 맞아요. 네올님 맞습니다. 네올님이에요. 네올님이에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2D는 평면적인 그림을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밖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O인지 X인지. 네, 두 분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현원아님. 자, 마지막! 3D는 입체적인 그래픽을 말한다. X, O, X, X, O, O, X. 예.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두 분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지금. 권정희님, 그리고 허은주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OX 퀴즈로 저희가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카데미로 돌아와 주세요. 네, 지금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권경희님. 오늘 너무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사실 지금 복습을 했고, 오늘은 가상세계가 그럼 과연 뭘까요? 가상세계는 잼만 있는 것인가? 아까 사실은 저희가 보여드렸었어요. 제페토, 3D의 제페토도 보여드렸고, 그죠? 2D의 게더타운도 보여드렸고, 그럼 진짜 가상세계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래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메타버스 중에서 가상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가상세계에 대한 종류를 또 이해해 볼 거고, 2D와 3D의 개념을 이해해 볼 거고요. 메타버스에 그 세종학당재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였고요. 가상세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추얼 월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상인데 사람들이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가상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 게 PC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분들은. 근데 보통 MZ세대들, 특히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핸드폰은 사실 그 많은 정보를 담기에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사용을 해서 요즘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3D의 가상세계를 보여드렸어요. 2개. 뭐였죠? 제페토하고 세컨라이프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게? 좀 느리기는 했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많이 느리다. 이게 왜 그러냐면 3D라는 3차원의 세계의 공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작용합니다. 그 리소스라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의 그런 이미지와 많은 어쨌든 PC에 들어가는 CPU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PC나 아니면 뭐 그 요즘 조그마한 PC들 나오잖아요. 태블릿 PC 말고. 네, 그 PC들에서도 저사양이 되면 잘 안 돌아가요. 3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D는 교육적으로 활용을 사실 교수자분들이 하실 때 뭐가 안 좋냐면 3D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금 잽은요. 여기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미디어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밑에 보면 미디어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미디어 추가를 가지고 이 화이트보드라든지 포털은 아까 저 지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걸 포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포털도 사실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적용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유튜브를 또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를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지금 또 연결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제가 있는 대로 바로 올려볼게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이시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저 동영상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좀 뛰어봐 주실까요? 자, 보이셨어요? 보이시죠? 자, 바로 그 교수자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동영상을 추가를 시키려면 미디어라는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추가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URL을 여기다 넣으면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이 이게 사실은 서버에 내세울 것 같아요.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공간이 있다는 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셨던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세컨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빌드 한다는 거 아시죠? 왜 빌트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에 어디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박아놔야 되는 거를 빌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처음에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거기다 넣는 거를 빌트인이라고 하는데 제페토라든지 아까 세컨라이프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스페이스를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빌트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분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잽은 사실 교수자분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더 쉽겠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잽에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은 어땠어요? 굉장히 좀 지루한 느낌도 있었죠, 여러분. 지루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사실 게더타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못 모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줌이라는 게 사실 생겨났었죠. 줌 아시죠? 화상회의 시스템, 웨비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웨비나는 뭐냐면 웹 세미나, 웹과 세미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세미나를 여러 그 화상회의를, 그러니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면대면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사실은 줌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게더타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게더타운은 사실 이제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 이제 그 한국 정주를 위한 지역사회 아카데미의 이 공간은 잽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게더타운과 비슷하게 잽에서 만들었는데, 그 잽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제페토 아까 보셨죠? 그 제페토가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게더타운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 잽이. 그래서 네이버 Z와 바람의 나라 연일 만든 그 회사와 함께 이 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잽이 사실은 게더타운과 약간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이게 2D이기 때문에 뭐 가상현실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가상현실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게더타운 그리고 잽을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이고요. 그러면 3D란 무슨 뜻이냐면 3D, 3디멘셔널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3차원이라고 해서 입체적이란 뜻이에요. 입체, 다면적이다 그래가지고 3차원의 입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3디멘셔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D는 두면, 2디멘셔널 스페이스라고 해서 2차원의 말로 평면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평면적이다. 그래서 평면스럽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공간 좀 평면스럽죠. 약간 이제 3D 같지 않고. 근데 사실 다른데 이제 아까 OX 퀴즈방이라든지 퀴즈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2D보다는 이게 2D와 3D의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2.5D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2.5D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지역사회 아카데미의 이 공간, 우리 잽은 사실 되게 적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D로 만들었고요. 2.5D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상세계가 그렇다. 근데 가상세계, 요즘 메타월드가 아닙니다. 버추얼 월드의 종류입니다. 그럼 버추얼 월드는 어떤 종류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페토 보셨죠? 제페토와 그리고 SK에서 2021년도에 이프렌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3D의 이프렌드인데 3D 기반인데 사실 그 제페토와 이프렌드는 소셜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셜은 뭐죠? 사회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 생활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바타 모양들이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뭐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이템들을 디자인해서 그 안에서 팔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 안에 머니가 통용되는 머니들이 있는데 그 머니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아이템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아바타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서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전에 구찌 아시죠? 구찌 행사를 했었어요. 구찌를 그 안에서 이제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을 올리고 그 아이템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정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찌가 마케팅을 통해서 그 가방을 그 안에서 알리고 난 다음에 그 가방을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더니 불티나게 팔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소셜 기반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 소셜이라고 SNS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의 이제 피드를 올릴 수 있잖아요. 포스팅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이제 뭐 그 자기의 라이프라든지 어떤 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사람한테 이런 홍보할 거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제페토는 그 안에서 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춤을 추는 사진도 올릴 수도 있고요. 춤을 추는 동영상도 그 안에서 피드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뭐 대화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행위 같은 것도 함께 이제 했던 것들로 그 스샷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을 적어 넣어서 같이 공유도 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날 몇 월 며칠에 저 어떤 아바타와 함께 춤을 췄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SK의 이프랜드도 똑같이 제페토랑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페토가 워낙 잘 나가니까. 제페토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 작년 2022년 기준으로 1억 명 정도가 가입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회원 가입. 그래서 젊은 애들이 들어가서 한 10대 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 안에서 SNS도 하고 디자인 자기가 디자인해서 아이템도 팔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월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제페토 그 스튜디오라는 걸로 3D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또 만들어서 템플릿으로도 사용하게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반의 그 가상 세계가 있어요. 게임 기반의 가상 세계들은 뭐가 있냐면 2020년에 동물의 숲이 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일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의 숲이 일본에서 개발이 됐었던 거고요. 실제 이제 게임기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2003년에 로블록스라는 그 가상 세계의 종류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퀘스트를 통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끔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많이 통용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로블록스가 태어났고 2011년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 형태의 가상 세계가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2018년에 포트나이트라는 그런 게임 형태가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더타운이 왜 태어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팬데믹 때문에. 그쵸? 그 회의형 기반의 가상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종류가 바로 그 종류 중에 하나가 게더타운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잽이 2022년 3월에 출시가 됐어요. 2022년 3월에 출시가 돼서 2022년 3월 이후에 2022년 11월인가에 세종학당 재단의 메타버스가 오픈이 되었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한번 이따가 들어가 볼 거고요. 그래서 가상세계의 종류가 이렇게 된다. 소셜 기반, 개인 기반, 회의형 기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른 메타버스와 잽에 비교하면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잽이 더 좋은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잽과 게더타운이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잽과 게더타운은 오픈형이라는 얘기를,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 아이폰이 왜 유명해진지 혹시 아세요? 아이폰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자들한테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그런 가이드를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오후죽순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 그래서 그 아이폰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곳이 어디죠? 앱스토어잖아요. 그렇죠? 앱스토어에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다 그 개발자들한테 이제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돈이 많이 갈 겁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아이폰이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이 됐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홍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건데 그게 지금 게더타운과 잽이 오픈 소스라는 거 뭐예요? 어떻게 만드세요라는 걸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만들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큼의 보상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픈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의 그런 그 뭐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에 이제 디자인, 옷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 안에 이제 우리 잽 안에도 머니가 통하는데 잽 안에 머니는 잼이라는 머니가 있어요. 그 잼을 뭐 100개에 1,000원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로 판매를 하세요라고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과 잽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진 게 게이미피케이션을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퀴즈 골든벨이라든지 OX 퀴즈방이라든지 OX 퀴즈 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잽에서 만들어낸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외에 이거 말고 다른 또 새로운 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추가를 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그런 그 OX 퀴즈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전용의 그런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게더타운과 잽이 그런 가장 사용하기 교육을 사용하기 활용하기 좋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관들의 노력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잠깐만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려고 해요. 다행히도 지금 네트워크가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은 또 안 되나요? 네, 됐는데요. 자, 어떻게 세종학당재단은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면 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세종학당재단 메타버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종학당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리고 미니맵이 있고요. 옆에 보면 가이드북이 있고, 여기 보면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대강당으로 한번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대강당으로 들어왔더니 F를 누르세요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말하기 수업 2023년 이제 수료했던 분들의 이제 수업의 내용을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연목으로 다시 가서 도서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잽에서는 자, 지금 보이시죠? 김재호 TA님, 저 거기로 소환 좀 부탁드려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자,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저 또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가 지금 세종학당 재단의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세종학당 실용 이북이 보이세요? 이북이 보여요. 이 이북을 F를 클릭하면 책이 나옵니다. 한국어 교육책이 나와요. 그래서 세종학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이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간사부터 시작해서 이 발간사도 옆에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놨고요. 머리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집필 방향은 또 어떤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휘 표현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크기를 한번 크게 하면 크게 나와. 책갈피구나. 책갈피네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 돋보기로 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보기. 그러면 돋보기를 갖다 대면 크게 보입니다. 네트워크상 안 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 레벨별로 한국의 교육을 여기
자, 화면 다시 보이시죠? 네트워크 정말 안 좋습니다, 오늘. 자,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북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펼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행 한국어는 어떻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행 그래픽 가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안내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은 이런 그림이다. 휴지통은 이렇게 돼 있다. 소화전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왔고요. 그리고 자료관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는 세종학당 말하기 대회의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수기 공모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수기 공모를 한번 보면 이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건 아니고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만 있고 지금 아직 덜 완전하게 수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료관, 도서관 갔죠. 영상 상영관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체험동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방명록이나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죠?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공간들을 전부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종학당 재단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민속마을, 체험마을 같은 것도 있고 분수광장 같은 것도 있고 이 안에 강의실이 있는데 사실 강의실이 오늘은 안 보이네요. 강의실을 통해서 그 안에 보면 한국어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한국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단어를 연결하거나 문장을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강의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다 지금 닫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호 TA님 지금 30분 됐나요? 네, 그리고 세종학당 재단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퀴즈방으로 넘어갈까요? OX 퀴즈방으로 오세요. 차에 1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2회차에 2강은 한 1분 정도 있다가 OX 퀴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셔도 됩니다.